당신은 지금 호랑이 토끼굴 앞에 서 있습니다. 이곳은 평범한 동화 속 토끼굴이 아닙니다. 이 굴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경고가 수백 년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금기의 공간입니다. 토끼는 언제나 현실 너머의 세계로 인도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앨리스가 그랬듯 우리 역시 이제 현실의 벽을 허물고 낯선 차원의 입구에 서게 된 것이죠.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열리고 있는 그 문이 당신의 일상 속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진실, 역사의 그늘 속에 묻힌 누군가가 숨기려 했던 시간의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발 더 내딛는 순간 당신은 세상이 절대 알려주지 않으려 했던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다. 단순한 괴담이 아닙니다. 음모론을 가장한 사실의 그림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중심에는 믿기 어려운 물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크로노바이저. 시간의 커튼 너머를 들춰볼 수 있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한 장치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바티칸. 수세기 동안 지구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장소로 알려진 그곳에서 단 한 명의 신부가 믿을 수 없는 폭로를 시작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모습을 보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 한마디는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누군가는 진실을 알게 되었으며 누군가는 그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기록을 지워버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장치의 실체에 다가서려 합니다. 과연 시간은 볼 수 있는 것인가? 과거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영상은 당신이 알고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크로노바이저가 남긴 실화, 숨겨진 과학, 그리고 바티칸조차 덮으려 했던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긴 호랑이 토끼굴입니다. 1950년대 후반 바티칸 내부에서 일하던 한 베네딕토회 수도사 펠레그리노 에르네티 신부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단순히 신학자로서의 삶을 살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언어학자이자 음악학자였던 그는 인간의 목소리와 울림, 그리고 고대 그리스 비극의 복원에 특별한 집착을 갖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학문적 호기심이 결국 시간의 베일을 들추는 문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과학과 신학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단적인 시선으로 로마 교황청 내부의 학자들과 함께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인간의 언어와 기억을 시간 속에 저장하는 줍수를 포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기록되는 저장소와 같다. 이 말은 현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모든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개념과도 통합니다. 에르네티는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전자기파와 음파, 그리고 미세한 진동수의 조합을 이용해 과거의 장면을 시각화하는 장치를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실험에 동참했다고 밝힌 인물들 중에는 노벨상 수상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와 독일의 로켓 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물론 이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지만 에르네티 신부는 일관되게 이들의 협력을 언급하며 자신이 만든 장치가 단순한 망상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가 설명한 크로노바이저의 구조는 매우 독특했습니다. 총 3개의 주요 파트로 나뉘어 있었는데 첫째에는 우주의 모든 주파수를 감지하는 안테나 장치, 둘째는 이 주파수를 시청각 이미지로 변환하는 변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실제로 볼 수 있는 홀로그램 형태의 디스플레이 장치였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가상현실 시스템과도 유사한 구조인 셈입니다. 이 장치가 실제로 작동했다고 주장하는 장면 중에는 고대 로마의 한 광장에서 있었던 시저의 연설 장면, 그리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의 모습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르네티는 그것이 실제 영상처럼 선명하게 보였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의 얼굴을 묘사한 그림까지도 존재하는데 이는 그가 직접 장치로 본 후 그린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곧 거센 반박과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과연 과거의 장면을 포착할 수 있는 장치가 실제로 가능한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이를 재현하지 못했는가? 이 질문은 곧 에르네티 신부가 말하는 증거의 실체로 향합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바티칸이 이 장치를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했으며 공개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치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인류의 자유의지를 파괴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의 이러한 주장은 음모론자들에겐 뜨거운 단서가 되었고 과학자들에겐 터무니없는 망상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분명했습니다. 에르네티 신부는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을 철회하지 않았고 크로노바이저는 바티칸의 지하 금고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믿는 이들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과연 그는 진실을 말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신학자이자 음악학자로서 인간의 상상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이야기꾼이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묘한 장치를 통해 실제로 본 것들에 대해 더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르네티 신부가 주장한 크로노바이저의 실사용 사례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그는 수많은 역사적 순간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장면이었습니다. 에르네티는 이 장치를 통해 본 예수의 모습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예수는 중간 길이의 곱슬머리를 가졌고 이마가 넓었으며 고통 속에서도 평온한 눈빛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기 직전 그 주변에는 수많은 군중과 로마 병사들이 있었고 주변의 고대 건축물까지 또렷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그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얼굴을 그린 스케치를 공개하기도 했으며 그 그림은 실제로 당시 이탈리아의 일부 종교학자들 사이에서 짧은 시간 동안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그림이 나중에 기존의 종교 화풍에서 차용된 것이라는 반박과 함께 신뢰를 잃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에르네티는 크로노바이저를 통해 로마 제국의 정치 무대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율리우스 시저가 원로원 앞에서 대중을 향해 연설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했고 그 연설의 일부 문장을 라틴어 원문으로 받아 적기도 했습니다. 이 문장은 후에 고대 라틴 문헌 전문가들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는 문장이라는 비판과 상당히 고전 문체와 유사하다는 평가로 나뉘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에르네티 신부는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들이키는 장면, 나폴레옹의 즉위식,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 장면까지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장면들은 단순한 추측으로 재현할 수 없는 세부 묘사들을 포함하고 있었고 일부 학자들은 그가 어디선가 고대 문헌을 참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일치하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아 의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르네티가 밝힌 크로노바이저의 사용 방식입니다. 그는 특정 시간대와 좌표를 조합하여 과거의 특정 지점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마치 텔레비전의 주파수를 맞추듯 조작하는 것이며 시간과 공간 모두에 채널이 존재한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장치를 통해 과거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당시의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군중의 함성, 성자의 목소리, 심지어는 고대 음악까지도 다시 들려왔다는 겁니다. 이는 장치가 단순한 영상 기록이 아닌 시공간의 진동을 잡아내는 공명 시스템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치는 진짜 존재했을까요? 에르네티 신부의 증언을 토대로 일부 연구자들은 크로노바이저가 에테르 이론 혹은 시간은 고정된 흐름이 아니라 층위로 존재한다 하는 가설 위에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하지만 당시 과학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바티칸은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에르네티 신부가 사망한 이후 그가 남긴 연구 노트와 장비, 증거 자료들은 모두 철저히 소각되거나 봉인되었다는 주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음모론자들은 주장합니다.
바티칸은 크로노바이저를 지금도 보관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건을 통제하고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 주장은 다소 과장되었을 수 있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에르네티 신부가 말한 그 모든 장면들이 실제였든 아니든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말을 번복하지 않았으며 죽기 직전에도 우리는 진실을 목격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 장치의 진실로 이끌고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장치가 왜 바티칸에 의해 숨겨졌는지, 그 정치적 종교적 의미는 무엇이었는지를 심층 분석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크로노바이저가 실제했다면 왜 바티칸은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숨기려 했을까요? 에르네티 신부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장치는 너무도 위험했다. 그의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신학적 의미, 그리고 둘째, 정치적, 사회적 의미입니다. 먼저 신학적으로 보자면 크로노바이저는 믿음을 해치는 도구일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앙은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중심축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수의 고난, 부활, 기적은 문자 그대로 믿음 위에 존재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그런 사건들을 영상처럼 보여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장면이 포착된다면, 혹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면 이는 수십억 명의 신앙을 뿌리부터 흔들 수 있는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티칸은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유지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이 장치를 철저히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로 일부 문헌에서는 교황청이 역사적 진실을 편집해온 정황이 암시됩니다. 종교개혁시대 이후로도 바티칸은 정통성을 위협하는 발견들, 초기 복음서의 파편이나 고대 교리와 상충하는 문서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검열해왔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크로노바이저 역시 그러한 금기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정치적 의미입니다. 크로노바이저가 실제로 과거의 모든 사건을 증거로 재현할 수 있다면 이는 권력을 완전히 뒤집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란 곧 기록하는 자의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자만이 기록을 남기며 그것이 곧 진실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는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는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사건에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음모가 작용했는지, 전쟁의 진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 all of it 낱낱이 드러난다면 수많은 역사적 권위가 무너집니다. 정권의 정당성, 왕조의 계보, 혁명의 명분조차 의심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치는 현재의 사건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범죄 수사, 정보기관의 감시, 사생활 침해,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장치로 통제되는 사회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바티칸은 단지 종교적 이유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질서의 균형을 고려해 이 장치를 숨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르네티 신부가 국가정보기관의 요원들에게 감시당했다고 주장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고해성사를 들은 일부 신부들은 에르네티가 여러 차례 그들은 내가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아 라고 토로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압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에르네티 신부는 끝까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 인터뷰에서 나는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 진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이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죽음 직후 이탈리아 정부의 한 기관에서 기밀기록 유출방지법을 개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또한 바티칸과 관련된 고고학 발굴팀이 1990년대 중반 에르네티 신부가 머물던 수도원의 지하 창고를 봉쇄하고 그 안에 있던 문서를 전량 수거했다는 목격담도 존재합니다. 이는 공식 보도가 아닌 내부 관계자의 증언으로만 전해지지만 그 시기 이후로 에르네티 관련 자료는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크로노바이저가 단지 허구였다면 왜 이렇게 철저히 통제하고 억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냥 망상으로 치부하고 무시하는 편이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택한 방식은 망각이 아닌 은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의 근거입니다. 크로노바이저는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 속 어딘가에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에러네티 신부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의 유산은 허상으로 치부되거나 미스터리한 흔적으로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바티칸은 크로노바이저에 대한 언급 자체를 공식적으로 부정했지만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에러네티 신부가 남긴 스케치나 문서 일부는 갑작스럽게 실종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이런 정황은 많은 음모론자들에게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주장을 강화시킨 건 바로 2000년대 이후에 등장한 기술적 단서들이었습니다. 일부 과학자와 군사 기술자들은 공명 기반 시공간 관측 장치에 대한 특허와 연구 자료를 잇따라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 러시아의 지하류 산하 연구소에서 시간 데이터의 역추적 알고리즘을 연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은 다시금 크로노바이저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3년 한 고위 정보기관 출신 과학자는 우리는 과거를 복원하는 기술에 근접해 있다며 인터뷰 중 언급했으며, 일부 군사 정보 자료에서 시간 프레임 시청 시스템, 타임 프레임 뷰잉 시스템이라는 기술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비공식이지만 그 구조는 크로노바이저의 기술 묘사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또한 2021년 미국의 한 유튜브 채널에서는 고대 기술을 재현해 만든 장치라는 영상이 올라와 큰 화제가 되었는데, 그 장치는 천체 진동과 전자파를 동기화시켜 특정 주파수를 시각화하는 원리로 작동했으며, 영상 속 실험자는 그것을 시간의 잔상이라 표현했습니다. 비록 증명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에러네티 신부의 증언과도 일치합니다. 시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음 층위로 겹쳐질 뿐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일반 대중의 손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음모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부와 종교 권력이 그 기술을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미래를 보는 데에도 활용된다. 실제로 일부 내부 고발자들은 역사적 재구성 기술이 고위 정치계층의 전략 수립에 사용되고 있다는 말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증거는 없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아주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푸틴 대통령이 2010년대 초 고대 유산 기술 보호 명령을 내린 이후 러시아의 일부 고대 유적지에서 전자기장 기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들도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블랙 프로젝트로 유명한 S4, 에어리어 51 근처에서 목격된 기이한 장치들 역시 이런 주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외계 기술이 아니다. 과거를 보는 기계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과연 전부 거짓일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시간에 대해 집착해 왔습니다. 과거를 알고자 했고 미래를 예측하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시도와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집착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영상도 누군가가 과거의 어느 순간을 열람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에러네티 신부는 말했다. 그것은 신의 영역이 아니다. 하지만 인간은 신의 영역을 엿보려 한다. 우리가 이 장치에 대해 계속해서 말해야 하는 이유는 단지 호기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억, 진실, 그리고 시간,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룬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신부의 고백이나 바티칸의 금괴 감춰진 장치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점점 더 복잡하고 더 근본적인 물음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향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항상 일정하게 흐른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말합니다. 시간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심지어 층위처럼 겹쳐져 존재할 수도 있다고. 크로노바이저가 실제했다면 그것은 어쩌면 시간의 층위를 읽어내는 창문일 수도 있습니다. 양자 얽힘, 다세계 해석, 시공간의 비선형성, 우리가 익숙하다고 믿는 시간 개념조차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모델일 뿐이라는 주장이 과학계 내부에서도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인지하는 것은 단지 그중 한 단면일 뿐이라면 크로노바이저는 그 다른 단면으로 잠시 들여다보는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장치가 존재하고 사용되고 있다면 그것이 역사 기록에 개입하고 특정 사실만을 보존하거나 삭제하는 데 쓰인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객관적 역사라는 개념 자체를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이 질문을 다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진실이란 과연 무엇인가? 진실이란 존재하는가? 아니면 단지 권력과 기술을 가진 자가 만들어내는 선택적 재구성일 뿐인가? 바로 이것이 호랑이 토끼구레가 앞으로도 탐구하게 될 수많은 미스터리들 가운데 단 하나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또 다른 금기된 진실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토끼구를 따라 더 깊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는 호랑이 토끼구레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